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누가 저를 잡으러 와요. 한 소년이 여회장의 손목을 꼭 붙잡고 떨리는 눈으로 바라본다. 그녀는 놀라 몸을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뒤를 돌아본 그녀의 시선이 마주한 것은 낡은 후드티와 해진 운동화를 신고 있는 작은 소년이었다. 소년의 얼굴은 추위와 긴장으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눈은 커다랗게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늦겨울 바람이 골목 끝에서부터 밀려오며 시장의 비닐 지붕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회장은 오랜만에 찾는 교회로 향하던 길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시장의 소음을 천천히 지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냉정하고 단단해 보였지만 손목 위에 채워진 오래된 시계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사뭇 부드러웠습니다. 그 시계는 아들이 생전에 선물했던 것이고 여회장은 매주 교회 가는 날만큼은 꼭 그 시계를 차고 나왔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흐릿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녀는 매번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쓰다듬곤 했습니다. 약한 자 편에 서라.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문장을 다시 떠올리던 순간 여회장은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한숨에는 그리움과 상실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평소처럼 분주했지만 여회장의 발걸음은 조용하고 일정했습니다. 비서는 항상 뒤에서 한 발자국 거리로 따라오며 주변을 살폈고 여회장은 그에게 이 길이 가끔 그립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비서는 여회장의 안전을 걱정한다는 이유로 이 길을 늘 반대했지만 오늘만은 여회장의 고집을 꺾기 어려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작은 신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회장은 시선도 돌리지 않은 채 걸음을 옮겼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아주머니. 어린 목소리가 떨리며 여회장의 바로 옆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여회장의 팔이 갑자기 잡아당겨졌고 그녀는 놀라 몸을 순간적으로 움찔했습니다. 뒤를 돌아본 그녀의 시선이 마주한 것은 낡은 후드티와 해진 운동화를 신고 있는 작은 소년이었어요. 소년의 얼굴은 추위와 긴장으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눈은 커다랗게 뜨여 있었습니다. 소년은 숨을 고르며 여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누가 따라와요. 그 말투에는 거짓도 계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회장은 순간적으로 아이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단단히 붙들어 주었습니다. 비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앞으로 다가오며 아이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이런 건 흔한 수법입니다. 얘야, 잠깐 비켜줄래? 하지만 소녀는 여회장의 손목 시계를 바라보며 갑자기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시계는 아이에게도 익숙한 물건처럼 보였어요. 소년의 눈빛은 흔들리다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시계 본 적 있어요. 그때 집에 와서 사진 찍어주던 아저씨가. 여회장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심장이 묘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웅성거리고 시장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여회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비서는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소녀는 여회장의 옷자락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거기 가면 안 돼요. 다시 잡아가려고 해요. 소년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여회장은 아이의 떨림을 느끼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누가 널 잡아간다는 거니? 무슨 일이 있었니? 소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 쪽에 낯선 남자의 실루엣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여회장의 몸 뒤로 숨으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따라왔어요. 비서는 즉시 남자 쪽을 경계했지만 남자는 접근하지 않고 그저 멀리서 서성일 뿐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추적일지 아니면 오해일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여 회장은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손이 차갑게 떨리는 것을 느끼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목 아래에서 아들의 시계가 닿는 온기가 전해졌고 여 회장은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하필 오늘 이 아이를 만나게 된 걸까? 비서는 여 회장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이곳을 벗어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와 그냥 놔두시고요. 그러나 여 회장은 아이를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같이 있어줄게. 우선 다른 곳으로 가자. 소녀는 그제야 조금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 회장은 비서에게 근처 카페로 이동하자고 지시했고 비서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발걸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멀리 서 있던 남자의 실루엣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소녀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여 회장의 옷을 꽉 잡았어요. 여 회장의 마음속에는 점점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차오르고 있었고 그 긴장감 속에서 오래전 잃은 아들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여 회장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카페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커피 향이 골목의 긴장감과 대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여 회장은 소년을 창가 쪽 의자에 앉히고 조심스레 물잔을 건네주었어요. 소년의 손은 여전히 차갑고 떨리고 있었고 여 회장은 아이가 물을 쏟지 않도록 손등을 가볍게 받쳐주었습니다. 비서는 문 쪽을 경계하며 서 있었고 창밖을 유심히 살펴보며 남자의 모습을 추적하려 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지만 여 회장의 가슴속은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어요. 소녀는 물잔을 쥔 채 여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거기 가기 싫어요. 다시 잡혀가면 할머니 혼자 남아요. 그 말은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과 함께 흐트러졌고 여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비서는 아이의 울음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곧 단호하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이건 분명히 계획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사전에 누군가에게 시킨 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소녀는 그 말에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무서워서. 여 회장은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듣다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 진정해라. 근데 누가 널 잡아가려고 한다는 건 무슨 뜻이지? 그때 카페 문이 갑자기 열리며 문종이 또랑또랑 울렸습니다. 소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여 회장의 뒤로 숨었고 여 회장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굽혀 아이를 감싸 안았어요. 문을 연 사람은 커다란 쇼핑백을 든 아주머니였고 위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소년의 반응은 너무도 즉각적이었습니다. 비서는 그 모습을 보며 어딘가 걸리는 느낌을 받았고 아이에게 다시 질문했어요. 아까 그 남자 너한테 어떤 사람이냐? 왜 따라온 거니?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보호시설에서 왔어요. 저를 데리고 가려고요. 여 회장은 놀라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비서도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뜨며 보호시설? 이라고 중얼거렸어요. 소녀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랑 둘이 살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가끔 기억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호시설에서 절 데려가려고. 여 회장의 마음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봉사 기록 속에서 자주 보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약한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큰 책임이다. 그 문장은 지금 손목시계의 뒷면에 새겨진 글귀와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여 회장은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문질렀고 소녀는 그 모습을 다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시계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집에 있던 사진에 그 아저씨가. 여 회장은 설명되지 않는 떨림을 느끼며 소년의 말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갑자기 끊겼습니다. 카페 문이 또 한 번 열리며 이번엔 낯익은 실루엣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까 시장에서 서성거리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소녀는 문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여 회장의 팔을 꽉 붙잡았어요. 저 사람이에요. 제발 저 좀 숨겨주세요. 여 회장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감싸며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의 얼굴에는 공격성은 없었지만 목적이 분명해 보이는 단단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비서는 즉시 남자 앞으로 걸어나가 막아섰습니다. 당신들 왜 따라오는 겁니까? 남자는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동보호센터 직원입니다. 저 아이는 시설 이탈 아동입니다. 다시 데려가야 합니다. 카페 안의 긴장감이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여 회장은 남자의 말을 듣고도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소년의 손이 너무도 필사적으로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년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말을 뱉었습니다. 거기 가면 안 돼요. 제 할머니 혼자 계세요, 진짜로. 비서는 여 회장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설에서 이탈한 건 사실일지 몰라도 지금 이 상황을 이용하려는 걸 수도 있어요. 여 회장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지만 소년의 눈빛은 도저히 거짓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지키고 싶은 할머니라는 단어는 여 회장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어요. 잃어버린 아들의 마지막 봉사 기록, 그 안에 적혀있던 노인 돌봄 가정이라는 문장이 희미하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기록이 왜 갑자기 떠오르는지 여 회장은 설명할 수 없었지만 오늘 이 아이를 만난 것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한 걸음 다가오자 소녀는 비명을 지를 듯 몸을 움츠렸고 여 회장은 반사적으로 소년을 끌어안았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까지 놀라 모두 시선을 돌렸어요. 여 회장은 남자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이가 이렇게 떨고 있는데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는 숨을 깊게 들이켜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데려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여 회장은 소년의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우선 내 옆에 있고 내 할머니 지금 혼자 계신 거니?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내 저라도 없으면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여 회장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비서는 계속해서 안절부절 못하며 상황을 정리하고자 했지만 여 회장은 이미 결심이 선 듯 보였어요. 그녀는 소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말한 할머니 지금 뵈러 가자. 소년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고 남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하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은 잠시 조용해졌고 여 회장은 아들의 시계가 다시 손목 아래서 따뜻하게 닿는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 여 회장의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아이를 만난 건 어쩌면 아들이 남긴 어떤 신호일지도 모른다. 카페를 나와 세 사람은 조심스레 골목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자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계속 따라왔지만 여 회장은 소년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소녀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눈을 크게 떴고 여 회장은 그 떨림이 팔을 통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장 골목의 소음은 여전히 크고 어수선했지만 소년에게 들리는 세상은 두려움뿐인 듯했어요. 비서는 주변을 경계하며 앞서 걸었고 여 회장은 소년을 품에 끌어안듯 발걸음을 맞췄습니다. 근처 작은 쉼터에 도착하자 여 회장은 아이를 벤치에 앉히고 조용히 숨을 고르도록 했습니다. 소녀는 무릎 위에서 손을 꼬아쥐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고 여 회장은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비서는 주변을 몇 번 더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 말만 믿고 움직이는 건 위험합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해요. 여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아이의 작은 손, 떨림, 그리고 그 눈 속 깊은 상처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 회장은 소년에게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를 조금만 알려줄 수 있을까? 소년은 놀란 듯 여 회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세요. 제가 없으면 아무도 안 와요. 그 아저씨는 저를 데리고 가려고요. 그러면 할머니는? 소년의 목소리는 그 자리에서 뚝 끊어졌습니다. 여 회장은 아이가 그 말조차 쉽게 꺼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침묵은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깊은 책임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 회장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내 할머니 많이 편찮으시니?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제 이름도 잊어요. 그리고 밥도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해야 돼요. 할머니는 절 버린 적 없어서 제가 지켜야 돼요. 그 말은 여 회장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여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시계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아들의 흔적이 손끝에서 느껴지는 듯했고 문득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치는 듯했습니다. 엄마,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때의 따뜻한 표정이 기억 속에서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여 회장은 자신이 왜 이 아이에게 흔들리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들의 빈자리를 억지로 붙잡고 살던 지난 세월 동안 그녀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기울였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말 한마디, 떨림 하나가 여 회장 마음속에 남아있던 닫힌 문을 조금씩 열고 있었죠. 비서는 그 모습을 보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여 회장은 알아차렸습니다. 아들이 생전에 어디서 어떤 봉사를 했는지, 누구를 도왔는지 그녀는 곧 알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감정은 예감과 걱정,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여 회장은 다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아까 말한 집에 와서 사진 찍어주던 아저씨, 그게 누구였을까? 소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기억을 더듬듯 대답했어요. 키가 크고 말투가 착했어요. 그리고 항상 시계를 찼어요. 할머니랑 저랑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밥도 사줬어요. 여 회장은 그 설명을 들으며 손목에서 따뜻해지는 시계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미묘하게 조여드는 듯 했어요. 소년이 말하는 사람의 모습은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여 회장은 아직 그 단어를 입 밖에 낼 수 없었어요. 비서는 아이의 말을 메모하며 조심스럽게 여 회장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럴 가능성이? 여 회장은 작은 손짓으로 비서의 말을 가로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뭔가 연결되어 있는 건 분명해요. 소녀는 여 회장의 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믿어요? 여 회장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하는 말을 믿고 싶어? 그리고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싶어? 소년의 눈빛에 작은 빛이 비쳤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려 한다는 안도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여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내 집이 어디인지 알려줄래?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함께 가자. 소녀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서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여 회장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남자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여 회장은 잠시 그 남자의 시선을 받아들였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지금 아이의 집으로 갈 겁니다. 필요하다면 뒤따라와도 되지만 아이를 겁주진 말아주세요. 남자는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녀는 여 회장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요. 여 회장은 아이의 손을 더 따뜻하게 감싸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오늘은 우리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날인 것 같네. 그 말은 여 회장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자연스럽고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조용히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가 여 회장이 다시 잊고 지내던 누군가를 지키는 마음을 깨우게 될 거라는 걸 그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오자 분주하던 소리가 뒤로 멀어지고 차가운 바람만 남았습니다. 여 회장님은 소년의 손을 천천히 감싸 쥔 채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소년은 몇 걸음마다 뒤를 돌아보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고 그 모습에서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비서님은 앞장서서 길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까지 얼마나 걸리니?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금 멀어요. 언덕을 하나 넘으면 돼요. 걷는 동안 여 회장님은 아이의 손이 계속해서 떨리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 작은 손은 또래가 짊어질 수 없는 무게를 이미 오래 견뎌온 손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여 회장님은 속으로 생각하셨죠.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까지 경계하는 걸까.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이 아이는 거짓말을 하는 아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골목은 점점 더 좁아졌고 오래된 담벼락과 낡은 상가들이 이어졌습니다. 비서는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동네가 생각보다 많이 낙후됐습니다. 조심하세요, 회장님. 여 회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이 아이가 안내하고 있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는 가파른 언덕 끝에 있는 작은 단층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집은 오래된 나무 문이 조금 삐걱거렸고 창문에는 바람을 막기 위한 비닐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에요, 저희 집입니다. 그 말과 함께 그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고 여 회장님은 본능적으로 아이의 어깨를 감싸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을 열자 은은한 약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인 공기가 방 안을 감쌌습니다. 여 회장님은 조심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작고 소박했지만 정리를 해보려 한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낡은 장판, 오래된 달력, 작은 탁자 위에 물컵 하나. 이 모든 것이 소년과 할머니가 버티며 살아온 시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했어요. 방 한편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곳엔 할머니가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치매 증세가 보였고 두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녀는 급히 달려가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무서우셨죠? 할머니는 소년의 얼굴을 몇 번 더 바라보신 뒤에야 미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도연이구나, 우리 도연 왔구나. 여 회장님은 그 장면을 보며 마음 깊은 곳이 저릿하게 울렸습니다. 비서님도 주변을 둘러보며 말문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이었고 그는 놀라듯 숨을 고르며 방안을 바라보았어요. 여 회장님은 조심히 다가가 할머니에게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연이를 잠시 도와주려 온 사람입니다. 할머니는 여 회장님을 천천히 바라보며 흐릿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또 왔네. 그 착한 청년 엄마 닮은 사람이네. 여 회장님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비서 역시 놀란 표정으로 여 회장님을 바라보았어요. 소녀는 할머니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여 회장님은 떨리는 숨을 가다듬으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청년이 왔었다고요?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다시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여 회장님의 시선이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액자에 멈췄습니다. 액자 속에는 흐릿하지만 소중한 사진이 담겨 있었어요. 소년과 할머니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 옆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흐릿하게 비쳐 있었습니다. 얼굴은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그 남자가 찬 손목 시계의 실루엣은 여 회장님의 손목 위에 있는 시계와 똑같은 모양, 똑같은 광택, 똑같은 줄을 가진 시계였어요. 여 회장님의 숨이 순간 멎었습니다. 비서도 사진을 보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회장님, 저 시계 혹시... 여 회장님은 말없이 자신의 시계를 손끝으로 만지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엄마, 저는 약한 사람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소녀는 사진을 꺼내 여 회장님에게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이 아저씨예요. 저랑 할머니 사진 찍어준 분 밥도 사주고 시계도 항상 차고 있었어요. 여 회장님은 떨림을 숨기며 물으셨습니다. 도연아, 이 사진 언제쯤 찍은 거니? 소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제가 유치원 다닐 때쯤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못 봤어요. 여 회장님은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 천천히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시계, 할머니의 말, 소년이 느꼈던 익숙함, 그리고 오늘 우연처럼 겹쳐진 만남까지 모든 것이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 회장님은 아직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비서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 회장님은 사진을 소년에게 돌려주며 부드럽게 물었어요. 도연아, 내가 그렇게 지키고 싶은 분이 바로 이 할머니 맞지? 소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는 저한테 유일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잡혀가면 안 돼요. 정말로요. 그 말은 작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진심이었습니다. 여 회장님은 천천히 아이의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부터는 같이 생각해보자. 네가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었을 거야. 소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고 여 회장님은 조용히 그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들아, 내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 이제는 내가 찾아봐야겠구나. 소년의 집에서 나오자 바람이 다시 매섭게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여 회장님의 마음속에서는 햇살 같은 따뜻함과 설명하기 힘든 먹먹함이 동시에 일렁이고 있었어요. 비서는 조용히 뒤따르며 여 회장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소녀는 작은 발걸음으로 여 회장님 옆을 따라 걸었고 가끔씩 걱정스러운 듯 집 쪽을 돌아보기도 했죠. 여 회장님은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었던 감정이 조용히 깨어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동네를 벗어나 넓은 길로 들어서자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방금 그 사진, 그리고 할머니 말씀, 그게 다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 회장님은 말을 하지 않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목 위의 시계가 바람에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온도 아래에는 아들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 했어요. 그 시계를 향해 자연스럽게 손끝이 가닿았고 여 회장님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오히려 진심이 더 깊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녀는 여 회장님을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 저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 회장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괜찮아, 도연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걸로 충분해.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금세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근데 시설에서 또 오면 어쩌죠? 할머니는 혼자 두면 아무것도 못하시는데요. 그 말은 너무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커다란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 회장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성숙함이 담겨 있었어요. 도연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버텨왔는지 내가 조금은 알 것 같아. 소년의 눈이 커지며 여 회장님을 바라보았고 여 회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어. 어른들이 함께 도울 거야. 소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준 것은 오랜만 아니 처음이었습니다. 비서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보호시설은 법적 근거가 있고 아이가 이탈했다면 절차상 데려가려 할 겁니다. 소년이 움찔하자 여 회장님은 아이의 손등을 조용히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도연이가 정말 혼자 할머니를 돌보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이탈 문제가 아닙니다. 비서는 여 회장님의 결심 섞인 목소리를 듣고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잠시 걷다 보니 작은 편의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순간 발걸음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곳이에요. 여 회장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 일하고 있었니? 학교는? 소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교는 쉬고 있어요. 할머니 때문에요. 돈도 필요하고요. 새벽에는 신문도 돌렸어요. 그 말에 여 회장님의 가슴이 순간적으로 조여들었습니다. 그 작은 체구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일들이었죠. 편의점 주인은 소년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연아, 오늘은 쉬어라. 힘들었지? 여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참 성실하게 살고 있었구나. 소녀는 자신보다 할머니가 먼저라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길을 걷는 동안 여 회장은 말없이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소년의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여 회장이 생전에 보았던 아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어요. 아들은 늘 말했죠. 엄마, 저는 약한 사람을 돕는 게 좋아요. 그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 목소리가 바람처럼 스쳐가자 여 회장은 걸음을 잠시 멈추셨습니다. 비서가 걱정스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여 회장님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이 조금 아플 뿐입니다. 그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소년이 겪는 현실이 아프고
아들이 떠난 후 마음속에 남아있던 허전함이 다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여회장 앞에서 조용히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할머니 지키는 거 잘하고 있는 걸까요? 여회장님은 깊은 숨을 내쉬며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연아,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너 혼자서 감당하지 않아도 돼. 소녀는 그 말을 듣고 두 손을 꽉 쥐었어요. 마치 오래 기다리던 말을 드디어 들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여회장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렀죠. 아들아, 너를 닮은 이 아이를 이제 내가 지켜야겠구나. 소년과 헤어진 뒤 여회장은 비서와 함께 조용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창밖 풍경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사무실 안의 공기는 전에 없이 무겁고 고요했습니다. 비서님은 몇 번이고 말을 꺼내려다 멈추는 듯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사진 속 시계를 정말 보신 겁니까? 여회장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셨어요. 네, 내가 준 시계였습니다. 아들에게요. 그 한 문장은 오래된 기억의 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것처럼 떨림이 담긴 말투였죠. 여회장은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 보관된 듯한 가죽 노트가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로 들어 있었어요. 그 노트는 아들이 생전에 쓰던 봉사일지였습니다. 여회장은 한동안 손을 떨며 노트를 바라보았고 비서는 조심스럽게 빈 의자를 앞으로 밀어드렸습니다. 회장님, 너무 힘드시면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가 직접 봐야겠어요. 일지를 펼치자 여러 해 동안 봉사한 기록들이 날짜별로 차곡차곡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의 필체는 단정하면서도 부드러웠고 그 글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여회장의 눈이 살짝 촉촉해졌어요. 한 장, 두 장 넘기던 중 여회장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어떤 페이지 한가운데에 작게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윤도현 3세, 할머니와 단둘이 생활, 주기적으로 방문 필요, 아이 매우 영리함, 보호가 시급함, 익명 지원 유지할 것. 여회장님은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서는 무언가 직감한 듯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설마 그 아이가... 맞습니다. 여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들이 이 아이를 알고 있었네요. 아주 어릴 때부터요. 그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비서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서류철을 하나 꺼냈습니다. 회장님, 사실 오늘 시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이라는 아이가 몇 년간 익명 후원을 받아왔다고 후원 기록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여회장은 즉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익명 후원? 언제부터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이 서류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비서가 건네준 서류에는 10년간 지속된 소액 정기 후원, 후원자 정보 미공개라고 적혀 있었고 추가 문구 하나가 여회장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서류 서명 방식이 동일, 필체가 독특함. 여회장님은 서명란을 자세히 바라보셨습니다. 숫자 7을 쓸 때 끝을 살짝 위로 꺾는 독특한 습관, 그리고 작은 메모를 덧붙일 때 사용하는 둥근 필체. 그 모든 것이 아들의 글씨와 완벽히 일치하고 있었어요. 손목 위의 시계가 다시금 여회장의 피부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마치 아들이 등 뒤에서 조용히 맞아요. 엄마라고 말하는 듯한 온기까지 느껴졌죠. 여회장의 손끝이 서류 위에서 떨렸습니다. 이건 아들입니다. 아들이 맞아요. 비서는 순간 말을 잃었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후원 내역을 더 살펴보자 작은 금액이지만 매달 일정하게 보내졌고 그 시기는 아들이 사망한 시점과 정확히 맞물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나기 직전까지 후원을 이어오다 사고 이후 몇 달간 자동이체가 유지되다가 그 후 끊기게 된 기록이었습니다. 여 회장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난 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서 위에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숨만 조용히 내쉬고 있었어요. 비서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도연이라는 아이가 아드님과 인연이 있었다면 이건 정말 하늘이 이끄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여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빛이 사무실 안으로 깊게 스며들고 있었고 그 색은 따뜻하면서도 아련했습니다. 아들이 왜 이 아이를 도왔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 목소리는 결심을 담고 있으면서도 상처를 마주할 용기를 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비서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시설과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연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추가 자료도 확보해 보겠습니다. 여 회장은 초점 잃은 눈으로 서류 위의 글씨를 따라가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들아, 너는 왜 이 아이를 지키려 했니? 그리고 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니? 그 질문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움, 아쉬움, 죄책감, 그리고 이제서야 알게 된 작은 희망까지요. 여 회장은 봉사일지를 조심스레 가슴 가까이에 끌어안았습니다. 좋아요. 도연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미 한 아이의 삶에 발을 들여놓은 어른의 책임이 담긴 말이었죠. 그리고 여 회장은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아들아, 내가 남긴 마지막 발자국을 이제 엄마가 따라가 보겠다. 다음 날 아침, 여 회장은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사무실에 도착하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느긋하게 하루를 준비하셨겠지만 오늘은 마음이 복잡하고 분주했어요. 책상 위에는 어젯밤 다시 펼쳐본 아들의 봉사일지가 놓여 있었고 여 회장님은 그 위에 손을 얹은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글씨, 아들이 적어둔 도연이라는 이름, 그리고 보호가 시급함이라는 문구가 계속 마음속에 머물렀죠. 비서님이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입니다. 혹시 오늘은 도연이와 관련된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까? 여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어젯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 좀 더 알아야겠어요. 비서님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도연의 학교 출석 기록, 시설 기록, 그리고 생활기록부 일부가 들어 있었어요. 여 회장님은 한 장씩 넘기며 조용히 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서 곳곳에서 조용함, 책임감 강함, 정직함이라는 말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이가 이렇게 성실한 아이였습니까? 여 회장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예, 선생님들 평가도 좋았습니다. 다만 생활이 어려워서 학업에 집중하기 힘들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여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페이지를 더 넘기셨습니다. 문서 한쪽에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도연이가 학교 급식 배식 봉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작은 책으로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다른 학생들에게 먼저 음식을 건네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사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참 곱고 예의가 바른 눈을 가졌군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힘든 환경에서도 참 순수하게 자라온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가 사무실 문 앞에서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 불러서 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작은 떨림이 있었지만
어제보다 오늘의 아이는 조금 더 안정된 모습이었어요. 여 회장은 미소를 지으시며 손짓했습니다. 들어와, 도연아. 소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품에 안듯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여 회장의 책상 위에 있던 사탕 봉지를 보고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이거 저 먹어도 되나요? 도연이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사탕을 꺼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탕도 오랜만이네요. 아이의 그 조심스러운 모습에서 여 회장은 마음이 한 번 더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도 늘 이런 표정을 지었죠. 무언가를 주면서도 오히려 감사해하며 미소 짓던 그 모습이 도연의 표정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여 회장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아, 너는 평소에 어떻게 하루를 보내? 새벽에 신문도 돌리고 편의점에서도 일했다고 했지? 도연은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내 새벽에 신문 돌리고 학교 갔다가 오후에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할머니 드실 밥 준비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이 아이의 삶 전체가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여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너는 쉬는 시간도 거의 없었겠네. 괜찮아요. 힘들긴 해도 할머니가 좋아하시니까요. 그 말은 너무 담담했고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비서도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도연은 이상하다는 듯 여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왜 그러세요? 저 이상한 말 했나요? 여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참 기특해서 어린 나이에 이렇게 사는 게 흔치 않거든. 도연은 얼굴이 빨개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제가 해야 하는 걸 한 것뿐이에요. 그 말은 겸손이 아니라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여 회장은 잠시 아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아들도 항상 이런 말투였죠. 엄마, 제가 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일까요? 도연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계속해서 아들의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연아, 혹시 학교 선생님들과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니?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유 갈 때마다 눈치 보여서 숙제도 잘 못 냈고요. 그 말 속에는 아이가 감당했던 외로움과 부담이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여 회장은 손끝으로 시계줄을 살짝 만지며 결심하듯 말했습니다. 도연아, 네가 혼자 너무 많은 일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조금은 다른 어른들이 너를 도울 거야. 도연은 놀란 눈으로 여 회장님을 바라보았죠. 정말 도와주시는 건가요? 그래, 내 할머니도 함께. 소년의 입술이 떨렸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고일 듯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참으며 웃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 잘할게요. 그 표정 하나가 여 회장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생전에 지키려 했던 선함이 지금 이 아이에게도 그대로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여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도연아, 너는 우연히 만난 아이가 아니구나. 이건 내가 꼭 이어받아야 하는 인연이구나. 도연이가 사무실을 떠난 뒤 여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의 순수함과 성실함, 그리고 그 속에 스며 있는 외로움이 자꾸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비서는 서류를 정리하며 조심스레 상황을 살폈고 여 회장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부드러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전화가 날카로운 소리로 울렸습니다. 회장님, 보호시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되어 있었어요. 여 회장은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받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단단하고 절차적인 말투였습니다. 도영군이 어제 시설을 이탈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강제로라도 데려가야 합니다. 여 회장의 손끝이 순간 떨렸습니다. 아이가 이탈한 사유를 자세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장님. 법적으로 우리는 즉시 아이를 보호시설로 복귀시키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 회장은 깊고 차가운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의 집에 치매 증세가 있는 할머니가 홀로 계시는 걸 알고 계십니까? 시설 관계자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그 말은 여 회장의 감정을 크게 건드렸습니다. 아이를 데려가면 할머니는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될 수 있습니다. 도영군의 주 보호 대상은 할머니가 아니라 저희입니다.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그 순간 비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여 회장을 바라보았고 여 회장은 전보다 훨씬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만요. 제가 아이를 직접 만나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시설 관계자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내려놓자 사무실 안이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처음보다 무겁고 팽팽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시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여 회장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이는 시설로 돌아가면 할머니와 분리됩니다. 그것은 그 아이에게 더 큰 상처가 되지요. 비서는 숨을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상 우리가 개입하기엔 제한이 있습니다. 여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아들의 봉사일지를 조용히 펼쳤습니다. 그 안에 적힌 문장들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 매우 영리함, 보호가 시급함, 할머니와 분리되면 위험. 이 문장들은 마치 아들이 직접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여 회장은 그 페이지를 손끝으로 눌러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이 아이를 왜 돕고 싶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급하게 두드려졌습니다. 병호팀장이 얼굴에 긴장된 표정을 짓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방금 로비에서 어떤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도연이라는 아이와 관련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 말에 여 회장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비서도 놀라며 따라 나섰죠. 로비에 도착하자 어제 시장에서 보았던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시설 직원이었던 그는 더욱 단단한 표정으로 여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를 데려가야 합니다. 법적으로 저희 책임입니다. 여 회장은 뒤로 숨듯 선 도연이를 찾으려 했지만 다행히 그는 이곳에는 없었습니다. 여 회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지금 불안정합니다. 강압적으로 데려가려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설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회장님, 아이가 어른을 설득하는데 능숙한 경우도 많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여 회장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른을 속일 만한 아이가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직원은 한숨을 쉬며 다시 강조했습니다. 법은 감정보다 우선합니다. 비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류를 보여주십시오. 아이가 어떤 기준으로 시설에 배치되었는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환경조사는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직원은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고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그건 저희 내부 자료라서 쉽게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여 회장은 눈빛을 단단히 세우며 말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이 생전에 후원하던 아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문제는 함부로 넘길 수 없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비서는 재빨리 회장의 뒤에서
서류를 꺼내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 확인한 익명 후원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죠. 비서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후원은 회장님의 아드님이 직접 진행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일반적인 시설 이탈 문제로 처리할 사안이 아닙니다. 직원은 더 이상 단호한 말투를 유지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임무를 강조했어요. 그렇다 해도 결국 아이는 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저는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여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안전하게 지낼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데려가는 일은 제가 절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직원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여 회장은 조용히 그 방향을 바라보셨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 회장은 손목의 시계를 바라보며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이 시작한 일을 이제 내가 이어가야지. 도연이와 할머니를 지킬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이미 책임을 품은 사람의 다짐처럼 울렸습니다. 그리고 여 회장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시설 직원이 떠난 뒤 로비에는 한동안 적막이 흘렀습니다. 여 회장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여전히 묵직한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어요. 비서는 조심스럽게 뒤에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여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안에는 고민과 결심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비서, 차를 준비해 주세요. 잠시 교회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비서는 놀란 듯 여 회장을 바라봤어요. 평소 여 회장이 교회에 가는 날은 정해져 있었고 계획에 없는 방문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서는 더 묻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차 안에서 여 회장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의 흔들리는 눈, 할머니의 흐릿한 미소, 사진 속 아들이 찬 시계, 이 모든 장면이 마음속에서 뒤섞여 회전하듯 떠올랐습니다. 여 회장은 손목의 시계를 살며시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너는 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니? 왜 이렇게 혼자 짊어지고 다녔니? 그 말 속에는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책임감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교회에 도착하자 내부는 고요했고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따뜻하게 강단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 회장은 천천히 걸어가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여 회장은 손을 모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 순간 아들과 함께 앉았던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아들은 늘 환한 얼굴로 말했죠. 엄마,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 회장의 눈가가 서서히 젖어들었고 그 말이 지금의 상황을 정답처럼 가리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여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단단한 표정으로 비서에게 말했어요.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세요. 아이에 대한 법적 보호 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여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를 정식으로 보호하시려고 하십니까? 여 회장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들이 남겨둔 인연을 제가 이어가야 합니다. 그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 비서는 조심스럽게 여 회장에게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시설 측에서 보낸 추가 자료입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여 회장은 차에 타자마자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도연이 가정에 대한 간단한 평가가 있었지만 중요한 기록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군은 정서적 안정이 필요함. 가장 신뢰하는 대상 사진 찍어주던 아저씨라고 진술함. 여 회장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숨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아저씨는 바로 그녀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 가장 기다렸던 사람,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 안전한 어른으로 남아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에 여 회장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들아, 너는 정말 이 아이의 삶을 지키고 있었구나. 여 회장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비서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차는 다시 도심을 향해 달렸고 여 회장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비서, 도연이와 할머니가 머무를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세요. 의료지원팀도 준비시키고요. 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여 회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아이를 강제로 데려갈 수 없도록 법적 보호 절차도 병행해야 합니다. 비서는 힘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변호사팀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차가 사무실로 다시 들어오는 길, 여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아,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혼자서 지켜왔던 세계를 이제는 내가 함께 지킬게. 그 말은 기도처럼 조용했지만 앞으로 벌어질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여 회장은 변호사 팀과의 긴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복잡했고 아이와 할머니를 지키기 위한 절차는 생각보다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여 회장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흔적을 발견한 이상 더는 한 걸음도 물러날 수 없다고 느끼셨죠. 비서는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이 검토하던 자료 중에서 이상한 게 나왔다고 합니다. 여 회장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이상한 자료라니요. 무슨 내용입니까? 익명 후원과 관련된 계좌 명의가 확인됐습니다. 그 말에 여 회장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확인됐다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비서는 작은 USB를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 회장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컴퓨터를 켜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자료가 떠 있었고 그곳엔 익명으로 처리된 후원 기록의 원본 문서들이 차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여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앞에 보이는 한 문장이 여 회장의 시선을 단번에 붙잡았습니다. 예금주 박지훈. 여 회장님의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박지훈, 그 이름은 여 회장의 외아들 이름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사무실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숨이 막히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어요.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후원자는 아드님이 맞습니다. 여 회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문서를 확대했습니다. 진행된 후원 내역, 사용된 자동이체 날짜, 그리고 아들이 사고를 당하기 하루 전까지 기록된 전송 로그. 모든 것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여 회장의 눈이 또 다른 문구에 멈췄습니다. 후원 목적 보호자 부재 아동 지원. 특이사항 부모 대신 보호를 도울 의지가 강함. 직접 방문함. 정서적 유대 있음. 여 회장은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들아, 너는 이 아이를 이렇게까지. 비서가 조용히 옆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아드님이 생전의 시설과도 이미 논의를 계속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아이를 단순 후원자가 아니라
보조 보호자로 등록하려 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을 천천히 지나며 책상 위로 비쳐들었고 그 빛은 마치 아들이 곁에 있는 듯한 따뜻함을 띠고 있었어요. 아들이 이 아이를 지키려고 했군요. 속삭이듯 흘러나온 말은 한순간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비서는 한 장의 서류를 더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요합니다. 도영군의 기록 중에서 아드님이 직접 작성한 메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여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 메모를 펼쳤습니다. 도연이는 사람을 믿습니다. 두려움이 많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함이 많은 아이입니다. 할머니를 지키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혼자 살게 두면 위험합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지켜야 합니다. 여 회장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세상의 어떤 문장보다도 깊게 가슴을 찌르는 문장이었어요. 아들아, 너는 이렇게 말해두고 떠났구나. 눈물이 한 줄기 조용히 여 회장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비서는 말없이 작은 휴지를 내밀었습니다. 여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아들이 지키지 못한 그 아이의 삶을 이제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가 급히 받자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시설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안으로 도영군을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 회장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변호사팀 전원 대기시키고 아이에게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도연이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고 약속이었으며 아들이 남긴 마지막 인연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설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은 뒤 여 회장은 마음속에서 더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뒤로 오랫동안 붙잡아둔 슬픔이 도연이라는 아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로 움직이기 시작한 듯 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이번만큼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강한 책임감이었습니다. 비서, 바로 도연이에게 연락해 주세요. 여 회장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비서는 주저없이 전화를 걸었고 얼마 안 있어 수화기 너머에서 소년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이세요? 여 회장은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도연아, 지금 어디 있니? 할머니는 괜찮으시고? 네, 지금 집에 있어요. 할머니 옆에 있어요. 소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이 묻어 있었지만 여 회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금은 안심한 듯 했어요. 도연아, 내가 곧 그쪽으로 갈게. 오늘은 함께 있어야 할 것 같네. 정말요? 오시는 거예요? 소년의 목소리는 놀램과 기쁨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자 비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금 직접 가시는 겁니까? 네, 그 아이와 할머니를 더 이상 불안하게 둘 수 없습니다. 여 회장은 코트를 여미며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들이 못해준 일을 제가 해야 합니다. 차는 빠르게 소년의 동네로 향했고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도연이가 문을 열고 뛰어나왔습니다. 작은 몸이 여 회장 앞에서 멈추며 밝게 인사를 했어요. 회장님, 진짜 오셨네요. 여 회장은 아이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약속했잖아. 함께 있겠다고. 집 안에 들어서자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아이를 찾고 계셨습니다. 여 회장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지난번 뵈었던 사람입니다. 할머니는 여 회장을 바라보며 눈을 찡그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표정이 누그러지며 말했어요. 아이고, 그 착한 청년 엄마 닮은 사람이 왔네. 그 말은 또 한 번 여 회장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
이 집 안 어딘가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여 회장의 손을 살짝 어루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는 따뜻한 물과 약을 준비했고 집안은 잠시 안정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도연이는 할머니 옆에 앉아 담요를 여며드리며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회장님이랑 비서님이 우리 도와주신대요. 할머니의 눈이 촉촉해지며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우리 도연 잘했다, 잘 키웠네. 그 말을 들은 여 회장의 입술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들의 봉사일지를 통해, 이제는 직접 확인한 사실을 통해 도연에게는 이미 가족을 지키는 마음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다시 실감할 수 있었어요. 여 회장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를 불렀습니다. 준비했던 의료팀과 간병인을 여기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이와 할머니가 머물 임시 거처도 곧 마련해야 합니다. 비서는 즉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연이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요? 할머니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 회장은 천천히 도연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일이잖아. 이제는 함께 할 거야.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이 끝나자 도연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감정이 서서히 넘쳐나는 듯 했어요. 소녀는 입술을 꽉 깨물다 결국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꼭 잘할게요. 저 더 열심히 할게요. 할머니도 꼭 지킬 거예요. 여 회장은 아이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해. 너는 이미 할 수 있는 걸 다 해왔어. 한참 동안 아이를 달래고 난 뒤 여 회장은 방 안에서 사진 액자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도연이와 할머니 곁에서 웃던 그 사진이었어요. 여 회장은 액자를 조용히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내가 지키던 아이를 이제는 엄마가 지킬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저녁바람이 방 안을 스쳤고 여 회장은 마치 아들이 곁에서 미소 짓는 듯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도연이는 여 회장님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우리 이제 가족 같은 거죠? 여 회장은 눈물을 삼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도연아. 이제는 그렇게 불러도 되겠다. 그 말과 함께 여 회장님 인생에서 닫혀 있었던 감정의 문 하나가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연이의 작은 집에는 오래된 전등 불빛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집안에 흐르는 공기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지배하던 공간에 오랜만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따뜻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의료지원팀이 도착해 할머니의 상태를 점검했고 여 회장은 그 과정을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고 지켜보셨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양 상태가 꽤 안 좋습니다만 꾸준히 관리하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여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도연이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반짝였어요. 회장님 정말로요? 그래. 더는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줄게. 의료팀이 돌아간 뒤 집안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편안히 잠들어 있었고 도연이는 작은 숨을 고르며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 회장은 방 한가운데 서서 오랜 시간 그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오래전 자신이 아들과 함께했던 나지막한 밤들을 떠올리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도연아, 여 회장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너도 무척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담담하게 버텨줘서 고맙다. 도연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할머니만 잘 계시면 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말은 너무 순수했고 그래서 더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회장은 천천히 소년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도연아, 혹시 너는 가족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니? 소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백했어요. 같이 있어주는 거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를 버리지 않는 거요. 여회장의 가슴이 뜨겁게 울렸습니다. 그 말은 아들이 생전에 여회장님에게 자주 하던 말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엄마, 가족은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때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회장은 작은 숨을 내쉬고 도연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너는 이미 가족이 무엇인지 알고 있구나. 도연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여회장을 바라봤어요. 그런가요? 그래. 그리고 너 혼자만 애쓰지 않아도 되는 가족도 있다는 걸 알게 되길 바래. 잠시 후 비서가 준비한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회장은 조용히 일어나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너의 후견인이 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려 해. 그러면 시설에서도 더는 너를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단다. 도연이의 숨소리가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소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여회장을 바라봤어요. 저 정말 저를 지켜주시는 건가요? 그래. 아들이 지키고자 했던 인연 내가 이어가려고 해. 도연이의 눈에 눈물이 천천히 고였습니다. 그 눈물은 두려움과 슬픔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안전한 마음으로 처음 나는 눈물이었어요. 소녀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저 잘할게요. 회장님, 절대 실망 안 시킬게요. 여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아, 너는 이미 충분히 잘했어. 너는 그동안 혼자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비서는 밖에서 작은 전화 한 통을 마치고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임시 거처가 준비됐습니다. 의료팀과 간병인도 바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안전한 곳에서 지내실 수 있습니다. 여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분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겠군요. 방 안의 공기가 한층 누그러졌고 도연이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우리 같이 갈 거예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또 왔구나. 그 착한 청년 엄마 닮은 사람. 그 말에 여회장의 눈이 살짝 젖어들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의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그 말은 아들이 남기고 간 마지막 흔적이자 지금 이 순간 여회장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든 보이지 않는 손이었죠. 집 밖으로 나오자 저녁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지만 여회장님의 마음 한편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작은 발걸음으로 옆에서 따라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우리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는 거죠? 여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도연아.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지. 그 말과 함께 여회장의 손목에 있는 오래된 시계가 부드럽게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오늘 여회장이 한 선택을 축복하는 듯한 은은한 빛이었어요. 여회장은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내가 지키려 했던 아이를 이제 엄마가 끝까지 지킬게.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으렴.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허전함이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가족을 향한 따뜻한 희망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